이처럼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던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길어지는 의정 갈등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보건의료노조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부입니다. 네. 자, 의료계 현안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전국적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네.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서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겨우겨우 찾아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네.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예. 가니까 의사가 없어요, 아무도. 의사- 그거를 솔직히 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마가 찢어져서 22군데 병원을 문의했지만 받아주지 않더라.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 이렇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실제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과거에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사나 병상이 부족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전공의들의 주요 업무라고 보는 것이 보통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병동에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봐왔었는데 예. 그 인력이 빠지다 보니 예, 지금은 필수의료는 물론이고 그 외에 모든 전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두 명. 그런데 24시간을 이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예. 자, 응급실에 지금 남아있는 의료진도 한계에 부닥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그 사직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응급실 마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 의정 갈등이 지속해서 계속된다고 하면 응급실은 물론이고 지금 아마 마취과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사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취과 의사가 없게 되면 기본적인 수술부터 응급수술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다 외과 계열의 수술들이 멈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의정 갈등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이나 그 보건 의료 종사자들도 모두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응급실 상황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파업 결정도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의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자리에 소위 피해 간호사라고 하는 간호사들이 그 업무 공백을 다 메우고 있었고요. 간호사들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동참하는 분들의 직군과 비율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의사를 제외한 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중에서 간호사들이 한 60% 이상 비율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정 갈등 6개월 동안 간호사들 포함해서 보건의료 인력이 지금 의사의 빈자리를 메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업무가 가중된 부분은 뭡니까? 당연히 일단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 사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그 업무 중에 많은 부분들이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실시한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더 노골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파업 물론 아직 돌입하진 않았습니다만 29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크게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저희가 불법 의료 공설과 지역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하고 어쨌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의정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진료가 정상화되기를 요구하는 거고, 어, 그리고 더불어서 의사들의 이 집단 행동을 인해서 지금 그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더 이상 전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부족한 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되고요. 이직률이 가장 높은 교대제부터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실질 임금이 물가는 굉장히 뛰고 있잖아요. 물가 지수는 거의 2.5% 이상으로 뛰고 있는데 실질 임금이 하락되지 않도록 정당한 거기에 적정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이 저희 요구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사, 그러니까 PA 간호사에 대해서 좀 짚어볼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급증했더라고요. PA 간호사의 인력이 57.4% 급증했다라는 자료도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PA 간호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복지부가 이 전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각 병원의 병원장의 책임으로 각 교육 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훈련 과정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임상 적응이 안 된,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임상 적응이 안 된 신규 간호사들조차도 이 피해 간호사로 전환해서 지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어떤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다가 환자의 건강이라든지 어떤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빈틈이 발생하는 경우를 목격하신 적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크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교육 체계 없이 계속적으로 신규 간호사라든가 적응이 안 된 간호사들이 투입된 미숙련된 간호사들이 투입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환자 안전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때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간호사들마저 병원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5월 8일부터 산별 중앙 교섭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은 6월부터 그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병원의 입장은 늘 어렵다는 것이 항상 그래왔긴 했지만 올해 특히 이 의정 의사들의 공백 상태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희생만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모습이거든요. 예. 저희가 원하는 건 파업이 아니라 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통해서 저희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사용자들도 좀 전형적인 태도로 이 조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29일까지 이게 꼭 해결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업까지 가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와 그리고 또 사용자 측에 말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의료개혁이 의사 중심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특히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불법 의료 분절과 직역 간의 그 업무 명확화를 통한 안전하고 또 건강한 노동 환경과 환자들에게는 또 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사용자들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어서 지금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조정에 임해서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정부도 사용자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간호사들마저 병원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